설경 보러 어디로 가야 할까요? 눈 맞으면 더욱 예뻐지는 서울 설경 명소 15곳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은평 한옥마을입니다. 한옥은 눈을 맞으면 더 예뻐지지요. 개인에게 토지를 분양해서 한옥만을 지을 수 있게 하여 조성한 은평 한옥마을입니다. 기와집이 늘어선 골목의 설경이 예쁩니다. 은평 한옥마을에서 소나무가 우거진 계곡을 따라가면 진관사가 나옵니다. 비구니 스님들이 거처하는 도량으로 사찰 음식과 수육제로 유명한 사찰입니다. 북악 스카이웨이는 서울 북악산 능선을 따라 자하문에서 정릉 아리랑 고개에 이르는 길이 8km의 왕복 2차선 도로입니다. 수도 방위와 관광을 목적으로 건설된 도로입니다. 북악 스카이웨이에 있는 북악 팔각정에서 서울 시내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팔각정에서 내려다본 평창동 모습입니다. 북촌 전망대에서 내려다본 북촌 설경입니다. 북촌의 모습과 서울 도심의 랜드마크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서울 도심을 흐르는 청계천과 종로의 북쪽에 있다고 해서 북촌이라고 불리는데 가회동, 제동, 개동, 원서동, 삼청동, 안국동, 인사동 등이 북촌에 포함됩니다. 약 900여 채의 한옥이 있고 현재에도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왕족과 최고위급 관료들이 거주하던 고급 주택 지역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대부분의 대저택 한옥들은 헐렸습니다. 그 자리에 작은 집들이 지어져 일반 시민에게 팔렸습니다. 북촌에 있는 작은 한옥은 대부분 일제시대에 지어진 근대 한옥입니다. 윤버선 가옥 등 일부 가옥은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북촌에서 경복궁 쪽을 본 풍경입니다. 눈에 덮인 경복궁 정각들의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한방눈이 내려서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한 날 경복궁을 찾았습니다. 조선에서 지은 궁궐 중 가장 먼저 지어진 정궁이 경복궁이지요. 임진왜란 때 전소된 것을 대원군이 다시 세웠습니다. 일제가 훼손한 경복궁은 현재에도 꾸준히 복원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경복궁에서 제일 예쁜 곳 향원정입니다. 사각형의 향원지 안에 둥그런 섬이 있고 섬 위에는 육모지붕의 2층 정자 향원정이 있습니다. 향원정은 19세기 말 고종 때 지어진 근대 한옥입니다. 향원정이라는 이름은 중국 송나라의 유학자 주도니가 쓴 애련설에 나오는 향기는 멀수록 더욱 맑다라는 구절 향원익청에서 가져왔습니다. 임금이 풍류를 즐기거나 신하들과 간소한 시회를 즐기던 곳입니다. 1층은 난방이 가능했고 2층을 오르내릴 수 있는 계단이 있습니다. 2017년 5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전면 해체하여 보수 공사를 진행하면서 고종 때와 달라진 부분은 원형대로 복원했습니다. 관람객이 가장 많이 찾는 곳 경회로입니다. 경복궁을 참관할 당시에는 경회로가 있는 자리에 작은 누각만 세워두었습니다. 태종이 개성에서 한양으로 재천도한 이후 누각을 수리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경회로는 외국 사신을 접견하기 위한 장소였지만 연회를 베푸는 공간으로도 자주 활용되었습니다. 경복궁의 중심이자 국보인 근정전입니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옥상에 올라가면 경복궁과 광화문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북악산 아래 청와대와 멀리 북한산이 보입니다. 왼쪽으로는 정부, 서울청사와 세종문화회관이 보입니다. 눈 내린 다음 날 오전에 갔는데 양지 쪽 눈은 거의 녹았습니다. 한방눈이
펑펑 내리는 날 찾아갔더니 하늘이 뿌얘져서 경복궁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설경을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경복궁 뒤쪽에 있는 신무문으로 나오면 청와대와 청와대 분수광장을 볼 수 있습니다. 세검정은 조선 후기 군사들의 휴식처로 건립되었습니다. 지금의 정자는 1977년에 복원한 것입니다. 창덕궁 부근에 있는 카페에서 내려다본 창덕궁의 모습입니다. 이곳은 낙선제인데요. 궁궐의 다른 건물과 달리 단청을 하지 않고 사대부 가옥 형식으로 지어졌습니다. 섬세하고 아름다운 장식은 궁궐의 권위와 위엄을 보여줍니다. 낙선제 뒤에 있는 화계에는 모란을 비롯한 온갖 꽃이 장관을 이룹니다. 낙선제 앞에 있는 정원 또한 봄이면 매화를 비롯한 꽃들이 아름답게 피어납니다. 봄이면 창덕궁에서 가장 예쁜 곳이 이 낙선제 일원입니다. 희정당은 본래 침전으로 사용하다가 조선 후기부터 임금님의 집무실로 사용하였습니다. 몇 차례의 화재로 다시 지었습니다. 현재 건물은 일제강점기인 1920년에 지은 것입니다. 1917년에 희정당이 불에 타자 경복궁의 침전인 강령전을 헐어다 다시 지었습니다. 창덕궁 뒤쪽에는 13만 5,200여 평에 이르는 거대한 규모의 왕실 후원이 있습니다. 일반 백성은 접근할 수 없는 비밀의 정원이었습니다. 창덕궁 후원은 단체 관람만 허용됩니다. 외국인 대상의 예약은 늘 만원입니다. 현장 예매는 늘 매진이니 인터넷으로 미리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대상 관람은 다소 여유가 있어서 외국인 친구 찬스를 이용해 눈 오는 날 후원에 갔습니다. 얼어붙은 부용지에 부용정이 떠 있습니다. 부용정 건너에는 주합루가 우뚝 서 있습니다. 주합루는 우주의 모든 이치를 합하여 한 자리에 모이게 한 곳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름입니다. 종조는 주합루 아래층에 수만 권에 달하는 장서를 보존하고 왕실 도서관인 규장각으로 썼습니다. 서울시가 1976년 1월에 경기고등학교를 인수하여 1977년 1월에 도서관으로 개관한 곳이 정독도서관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서울에서 벚꽃이 가장 예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벚꽃이 지면 등나무꽃이 화려하게 피어납니다. 정독도서관은 서울시 등록문화재 2호입니다. 인왕산 기슭에 자리 잡은 수송동 계곡은 진경 산수화로 유명한 겸재정선이 그린 수송동 그림의 배경입니다. 문화 예술을 사랑한 안평대군이 비해당이라는 별장을 짓고 살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계곡물 소리가 크다 하여 수성동 계곡으로 불리었다고 합니다. 수성동 계곡은 1971년에 지어진 5긴 시범 아파트를 2010년에 철거하면서 발굴되었습니다. 2011년에 공원으로 복원되었습니다. 종로구 옥인동 마을버스 종점에 있습니다. 인왕산 성곽에서 본 옥인박물관 목소관 모습입니다. 2006년 종로구 인사동에서 개관한 옥인박물관이 2019년에 부암동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옥인박물관 목소관으로 이름을 바꾸었지요. 3,000평 규모의 야외 전시장에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등에서 수집한 다채로운 석인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7개의 실내 전시장에는 세계 각국의 나무 사람 목인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입장을 하면 음료수를 제공합니다. 북한산과 서울 성곽, 부암동을 보면서 느긋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청운문학도서관은 종로구 최초의 한옥 공공도서관입니다. 시, 소설, 수필 위주의 다양한 문학도서를 소장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건물의 기와는 숭례문 복원에 사용된 지붕 기와와 같은 방식으로 제작된 수제 기와입니다. 또한 도니문 뉴타운 지역에서 철거된 한옥 기와 3천여 장을 재사용한 건축물이기도 합니다. 눈이 오면 가장 예쁜 나무가 소나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대나무도 소나무 못지않게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이 폭포 옆에 저 배롱나무가 예쁘게 꽃을 피웁니다. 청운문학도서관은 윤동주 시인의 언덕 아래편에 있습니다. 이것은 윤동주 시인의 언덕에서 내려다본 청운문학도서관의 모습입니다. 창덕궁 낙성제 뒤쪽에 창경궁으로 바로 연결되는 문이 있습니다. 창덕궁 가시면 창경궁도 같이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창경궁에는 춘당지가 있습니다. 사시사철 언제 가도 좋고 설경도 예쁩니다. 그리고 창경궁에는 대운실이 있습니다. 운실 안에서 장수매와 동백이 꽃을 피웠습니다. 명춘화가 먼저 봄을 맞이하고 있네요. 창경궁은 정각이 많지 않고 나무와 호수가 많아서 산책하기에는 오히려 더 좋습니다. 홍화문과 옥청교는 봄이면 꽃 대궐을 이룹니다. 언제 가도 좋은 곳 창경궁입니다.